비트코인은 뭐 10K 갈 거다, 2K 갈 거다, 뭐 1K 갈 거다,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거다, 비트코인 떨어질 거다, 뭐 폭락할 거다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. 아, 이번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,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싹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. 제 말이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안 들으셔도 돼요. 비트코인이 뭐 1K에 간다, 10K 미만으로 떨어진다,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망할 거다,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저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근거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비트코인이 15K 밑으로 갈 수 없는 7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, 제가 사실 이전에 채널을 운영했을 때도 저점은 15K에서 나왔다,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, 계속 어필을 했었죠. 그리고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뭐 10K 갈 거다, 2K 갈 거다, 뭐 1K 갈 거다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100%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, 미국이 디폴트할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다, 다 뭐 좋은 얘기예요.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. 경제는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. 그 반복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제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지표는 뭐냐면 이 MVRV 레이티오 지표입니다. 자, 이 지표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?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MVRV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? MVRV 1. 만약에 이 MVRV 1 밑으로 요 선이 쭉 내려가게 되면 현재 시장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손해보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즉, 이 1선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손실 중인 거예요. 자, 근데 이 MVRV가 1 아래로 떨어진 이후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그때 저점을 다시 준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왜 이 저점을 다시 준 적이 없을까요?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VRV가 1 아래라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누군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최근에 15K 구간 또한 MVRV가 1 아래였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. 1 아래였던 그 과거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이 저점을 2번 다시 준 적이 없어요. 10년 동안 쭉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따라서 해당 가격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매수해라 라는 격언을 충실히 이행했다, 이렇게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. 이거 혹시 또 아시는 분 계실까요? 이 CVDD 지표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. 네, 이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10달러에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.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뒤에 B라는 사람한테 200달러에 판매를 했어요. 즉, 손바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A라는 사람이 판매하려는 물량을 이 B라는 사람이 다 구매를 한 거예요. 그럼 시장의 저점은 점점 올라간다는 전제로 개발된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. 사실 이 지표를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, 이 시장의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. 10년 동안. 근데 이 데이터가 표시해준 바닥 신호를 비트코인은 10년 역사상 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즉, 새로운 홀더들이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,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데이터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. 이 초록색 선이 뭐냐? 비트코인 2년 이동평균선, 2년 MA. 10년 역사상 이 2년 이동평균선 아래를 하회했을 때 역사적으로 늘 과한 매도권에 속했었습니다. 이번에도 동일했죠. 코로나 때도 동일했고, 자, 2020년 넘어갈 때 폭락장 때도 동일했고, 2017년 넘어갈 때 폭락장 때도
2년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늘 저점이었어요. 늘.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데이터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데이터를 살펴봤어요. MVRV, CVDD, 2년 이동평균선 지표. 이 세 가지 지표를 토대로 현재 시장을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은 꽤 저점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차트 분석이죠. 이동평균선 MA가 들어갔으니까 차트 분석이란 말이에요. 차트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또한 15K가 역사적 저점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사 공부를 왜 할까요? 우리가 역사는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시장이 곧 대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선동을 많이 해요. 근데 미국 의회는 건국 이래 부채 상한 문제를 코앞에 두고도 90회 이상의 갈등을 겪었어요. 근데 정작 디폴트가 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.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비트코인 떨어질 거다, 뭐 폭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번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싹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. 제 말이 맞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안 들으셔도 돼요. 여러분들을 공포감에 이제 젖게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고, 물론 그분들도 분석을 잘 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100년 역사가 그래요. 미국의 100년 역사가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 적이 없어요. 이번에 안 되면 미국이 무너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,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승인을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확신은 할 수 없어요. 근데 저는 꽤 높은 가능성으로 협상은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? 데이터를 토대로 이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체크하는 게 현명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이것 좀 중요합니다.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홀더들의 움직임이에요.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홀더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비트코인이 쭉 하락을 해요. 그러면 이 1년 홀더들이 물량을 크게 모아줍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물량을 쫙 털어버리죠. 자, 이때도 동일해요. 비트코인이 쫙 하락을 해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1년 홀더들이 물량을 다시 모아요.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. 이번 상승장 때도 물량을 다 털어버리죠. 그리고 이번 하락장 때 물량을 다시 모읍니다.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, 자, 이번에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홀더들은 물량을 털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즉 추가적으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판국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, 이 친구들이 물량을 털기 시작했을 때가 진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가 뭐냐? 이거는 CBBI 데이터예요. 이 데이터는 되게 단순해요.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이 뭐죠? MA죠. 자, 그 다음 추세선, 추세, 여기에 빅데이터 등등 총 8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점과 고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CBBI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은 저점을 나타내주는 거예요. 이때도 한 1 정도 됐을 거예요. 이번 하락장 때도 1 정도 됐을 겁니다. 1, 1, 1. 즉 CBBI 종합 점수는 뭐냐면 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저점이라는 소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고점이라는 소리입니다. 이 상단이 100이에요.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산처럼 있는 게 이 데이터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이 CBBI는 1을 가리켰고, 저번 하락장 때도 1을 가리켰고, 그 저번 하락장 때도 1을 가리켰습니다. 그 저점을 다시 준 적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. 이 점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. 이번에도 동일하게 흘러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음 데이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13년도 흐름, 그리고 17년도 흐름, 23년도 흐름입니다. 이 빨간색이 13년도예요. 그리고 파란색이 17년도, 이번 초록색이 23년도입니다. 비트코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닥을 쭉 다져주고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. 17년도 동일하죠. 가격 상승을 쭉 해준 다음에 가격 회복을 해주고 돌려줍니다. 자, 이번 23년도도
동일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. 결과적으로. 13년도를 보시면 바닥 만들고 상승, 17년도 바닥 만들고 상승, 23년도 바닥 만들고 상승.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. 10년 동안 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비트코인 10년 추세선이에요. 10년.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. 이 비트코인은 추세선을 무려 10년 동안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고, 이전에도 반등이 나와줬고, 그 이전에도 반등이 나와줬고. 자, 이 빨간색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오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K, 19K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충분히.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1K, 2K 이 가격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. 그리고 제 입장에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총 7가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시장에 공포가 가득할 때는 언제나 매수의 기회였어요. 늘 그랬듯이. 그리고 지금 그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의견에 반박을 하고 싶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요. 근거 있는 분석을 토대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